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지역 출석이 큰 화두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TV나 라디오 뉴스에서는 이 소식이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많은 방송사 중계차와 그리고 지미지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지미지 카메라는 공중에서 전경을 찍을 때 쓰는 효율적인 그런 방송 특수용 장비입니다. 이 밖에 많은 언론인들이 포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파 유튜브 매체 언론인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생한 뉴스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도착하자 더 많은 언론인, 취재인들이 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펑펑펑 계속 울려 터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란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법학도로서 이전에 이 사건을 조망해 볼 때 굉장히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의 제목은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즉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을 때 이것을 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30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08조. 이 죄가 만일 성립됐을 경우에 벌은 징역 2년 또는 금고 2년 이하의 벌에 처하거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형법 가운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조금 경할 수도 있는 그런 죄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세 권의 책을 냈습니다. 세 권의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것은 자작나무 숲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혼돈의 시대, 그리고 청와대 시대, 또 황야에 서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렇게 회고한 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양쪽의 시선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평화적 정권 이양을 했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시대에 토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서울올림픽 유치를 했고, 중산층을 가장 많이 형성한 그런 대통령.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12.12 쿠데타와 5.18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학살한 그런 장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함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비오 신부가 등장합니다. 조비오 신부는 조현철 신부가 본명입니다. 2016년도 9월에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2017년 4월에 출간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비오 신부는 5.18 때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5.18 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런 분이 한 말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해고록에 썼습니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화근이 돼서 누가 죄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죽은 사람의 친지나 가족이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고소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죄입니다. 쟁점은 조비오 신부가 말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헬기에서 사격이 없었을 경우 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비오 신부의 말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995년에 서울지검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국가기관을 서치해봐도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측 그리고 변호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근한 당시에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헬기 사격 여부가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말이 많이 바뀌는 그런 상태. 그러니 이전에 보수 정권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진보 좌파 정부일 때는 맞다고 이렇게 바뀌는 측면에 대해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행했던 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다는 것, 이런 등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정부 들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방부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500MD라든지 UH-1H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가장 높았던 빌딩 10층에도 총탄 자국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019년 2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관한 당시 2017년 4월에는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고의성을 묻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헬기에서 사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더라도 헬기에서 만일 총을 쏠 경우에는 두두두두 하고 쏘는데 그런 상황을 당시에 광주에 있는 분들이 목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목격담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조비오 신부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을 봤다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헬기 2대 이상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헬기 사기를 할 경우에 반드시 사격을 하는 조종사 내지 부조종사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총 사격을 조력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를 좁게 사실 여부를 굉장히 아주 따지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터져 놨을 때 많은 네티즌들도 반발하는 그런 댓글들을 썼습니다. 거짓말쟁이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서울에 있는 분을 광주에까지 구인할 정도로 그렇게 모진 욕이냐? 정말 그렇게 무서운 욕이냐? 그리고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연상케 한다. 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31년생입니다. 미수의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90살입니다. 이런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서울에서 광주까지 꼭 그렇게 구인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5.18 당사자의 한 사람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광주로 끌고 가서 풀 죽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2.12 사건, 5.18 사건에 어떤 당사자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어떻게 욕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왜 검찰이 반드시 광주지법에 당사자의 거주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광주지법에 기소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고령의 90살 된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독 구태여 광주까지 내려와서 여러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런 처사는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비오 신부의 말, 이것이 첫째 사실인지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이 아닐 경우에는 이 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형 법정주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주장합니다. 조비오 신부의 말대로 헬기에서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5.18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5.18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5.18 유공자 명단이 초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 문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차라리 이 문제를 우리나라 내에 있는 단체, 우리나라 내에 있는 그런 기관에 맡기지 말고 오히려 외국에 있는 단체 맡겨보자.
여기에는 인권단체도 있을 것이고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군사적인 문제를 알아내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체 공정하게 맡겨서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제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대로 행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으면 그런 벌은 아직 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저는 검찰에 대해서도 주장을 합니다. 이 거주지 관할권으로 재판을 넘기기 바랍니다. 서울에도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원에 이것을 맡겨서 고령의 노인을 계속해서 광주로 내려오게 하는 것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번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5.18 이 관련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헬기에서 내리꽂히는 사격은 정말 영화에서 보더라도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판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5.18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정말 알고 싶습니다. 5.18이 무슨 성역화되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솔루션이,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지법 출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